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정읍을 방문한 30대 남성과 네팔 국적의 남성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은 지난 26일 정읍을 방문해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과 노래방, 마트 등을 방문했고 어제부터 발열과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남성과 접촉한 여자친구와 가족 등 4명을 격리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은 지난 27일 입국한 뒤 격리돼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에 중단된 군산과 제주의 항공기 노선이 다음 달 8일부터 재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노선에 대해 각각 하루 2편씩 모두 4편을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를 가기 위해 광주 공항을 이용했던 전북 도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전력에서 태양광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91명 가운데 전북본부 소속이 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전북본부 다음으로는 광주 전남본부가 33명, 대전 세종 충남본부가 9명이었습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사례는 2016년 332건에 2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 1,369건에 9억 7천만 원으로 4배가량 급증해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비는 사회 안전망인 만큼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전주울 지역위원회가 4고 지역위가 된 가운데 위원장 자리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조직 강화 특위를 구성해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1월쯤에나 조직 강화 특위를 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에서는 남임순 지역위원회의 사례처럼 직무대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다음 달 14일까지 신입사원 90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이번 공채에서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을 40%가량 뽑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나눠 임용됩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달 동안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은 평소에 2만 원가량이지만 이 기간에는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동물 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안군 보안면 만화동 마을의 한 주민이 텃밭에서 하늘색 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은 몸 길이가 3cm가량으로 등은 하늘색이고 배는 하얀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구리가 하늘색을 띠는 건 확률이 매우 낮고 피부 색소가 적거나 없이 태어나는 돌연변이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익산시 춘포면의 한 정류장에 멈춰선 시내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고 타라고 하자 기사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7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지만 기사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오후 한대 서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는 비 소식은 없겠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휴 내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 오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